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유전학이라는 주제로 사이언스 버스킹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광유전학이란 무엇일까요? 광유전학은 빛을 이용하여 유전적으로 조작된 신경세포를 선택적으로 활성 또는 억제하여 세포의 기작을 조절하는 기술이나 연구를 말합니다. 광유전학의 핵심 원리로는 바로 이 광유전학적 작동기가 있는데요. 이 광유전학적 작동기는 광유전학에서 활용되는 신경세포의 채널 단백질로 활용되는 단백질입니다. 빛에 반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두 가지로는 채널 로놉신과 아키로놉신이 있습니다. 채널 로놉신은 청색광에 반응하는 채널 단백질이며 세포를 흥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아키로놉신은 황색광에 반응하며 활동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광유전학적 작동기를 빛을 이용해서 억제 또는 활성시키게 되면서 세포의 이온 흐름이 바뀌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포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유전학은 세포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이온 흐름에 의해서 형광신호가 발생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세포의 활동을 기록하는 데 사용되거나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결합을 파악하여 뇌질환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고 합니다. 광유전학 이전에 세포를 조절하는 기술로는 전극을 이용하여 전류 전압 등을 조절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의 문제점이 낮은 해상도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세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단일 세포 조절 기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는 광유전학을 이용하여 높은 해상도의 기술을 가지게 되고 단일세포 조절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유전학의 발전사입니다. 광유전학은 1970년대에 처음 시작되는데요. 당시에는 전기 자극과 약물 조절을 통해서 세포 활성을 조절할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해상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빛 자극 방법이라는 대안이 제시되는데 빛의 반응에 이온 흐름을 조절하는 단백질이 박테리아에서 발견되었고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는 광수용체들이 여러가지 발견됩니다. 인간 망막에서는 옵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옵신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발색단과 이제 붙어있는데 빛이 발색단에 이제 가해지는 발색단의 입체 구조가 바뀌고 이것이 옵신을 활성화시켜서 이온 채널이 개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호염성 고세균은 고염의 환경에서 사는 세균인데 이제 빛에 반응해서 이온 흐름을 조절시키는 로놉신들이 여러가지 발견되었고 진핵생물에서도 여러가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는 광수용체들을 여러 가지 발견했지만 이걸 특정 세포에 적용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을 해야 하는데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했고 또 고연도 환경에서 로놉신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걸 포유류 환경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사용을 할 수 없었으나 99년도부터 이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 문제부터 해결이 되는데 고세균의 옵신을 포유류의 환경에 정상 작동시키기 시작한 것이고 그 3년 뒤에는 유전공학적으로 즉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선택한 세균이 이제 빛에 반응을 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러나 낮은 시간적 해상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3년 뒤 그리고 채널 로놉신 화학적 반응 없이 빛에 즉시 반응하는 물질을 사용해서 밀리세컨드 스케일까지 이걸 낮추는 데 성공을 했고요. 2년 뒤에는 촉진시키는 물질 말고 활동을 억제시키는 물질까지도 이걸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는 영장류로 이제 연구 대상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설치류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영장류 신경세포까지 확장을 시켰고 광자극에 의한 조직 손상이 우려되었지만 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유효하고 또 활동 억제 단백질이 여러 가지 발견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할로로놉신 외에도 아키로놉신과 MAC 등이 발견됩니다. 아키로놉신은 더 다양한 종류의 신경세포 그리고 짧은 휴지기간을 가진다는 장점 때문에 더 유용하고 이런 억제 단백질이 여러 가지 발견되면서 좋은 점은 활동 전이가 과도한 빈도로 발생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뇌질환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촉진 단백질부터 유용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견된 옵신들의 문제점은 미생물들에서 주로 발견되었다는 점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옵신을 조작하고 변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쳐온 광유전학의 발전에 따라서 활용이 확대되었는데 첫 번째, 신경회로망을 매핑할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 신호를 조절하거나 기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뇌질환 연구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포 간의 신호 전달에 관한 것이라면 세포 내 신호 전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GPCR이라고 하는 이 핵심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옵신과 결합시켜서 빛으로 조절시킨 결과 세포 성장을 조절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광유전학의 발전상 설명이었습니다. 이러한 광유전학은 최근에는 옵신 활성 파장대를 찾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체 내나 뇌 내부에 광파이버를 삽입해야 하는 과정이 발생하는데 이때 광파이버의 손상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광파이버의 형태를 탈착식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광학 자극 입력과 광학 신호 수용이 동시에 진행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는 광전극을 개발하여 신호를 동시에 기록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과정상의 문제점들도 존재하는데 바이러스 주입과 광파이버 삽입의 두 단계로 길고 복잡한 삽입 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체내에 광파이버를 삽입했을 때 수분이 유입되고 또 체내 자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광파이버의 수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체내에 광파이버를 삽입했을 때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열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된다는 문제점도 존재를 합니다. 이상 광유전학에 대한 사이언스 버스킹이었습니다.